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예, 예, 또 소리가 안 나갔네요. 아이고, 참네. 제가 이 버튼을 누른다고 눌렀는데, 예, 죄송합니다. 했던 얘기 다시 정리할게요. 예. 네. 마이크 소리 안 나온다. 예. 마이크 소리 안 들어. 예, 마이크 소리. 아, 진짜. 오늘은, 제가 실수 안 하고 넘어가는가 했네요. 예, 진짜. 네. 예, 제가 이게 실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클릭을 했는데, 예, 마이크를 킨다고 클릭을 했는데, 제대로 안 켰던 모양입니다. 저는 킨다고 켰는데 제대로 안 눌러져 가지고요. 예, 마이크가 안 켜진 상태였습니다. 자, 제가 한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박은정 검사 남편이 이종근 검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근 검사는 퇴임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하던 그 달에 사표 내고 나갔어요. 그에 비해서 박은정 검사는 좀 오래 버티고 있었던 거죠. 2년 넘게 버티고 2년 가까이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해봅니다. 이종근 검사 역시도 이 박은정 검사와 함께 이 검찰들에서는 찍혀 있었어요. 뭐 친정권 검사다라는 식으로 썼는데 친정권 검사? 지금이야말로 친정권 검사들 아닌가요? 지금 뭐 신봉순이, 주진훈이 말 그대로 정치 검사 아닙니까? 적폐 검사죠. 적폐 검사, 정치 검사, 윤석열, 한동훈 검사. 이 세력들 참 아이고 답답합니다. 예. 크리스 씨님 입모양만 봐도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있지요 라고 하셨네요. 예. 자, 김영애님 수시로 채창 보십시오. 예, 예, 그러게요. 예. 채팅창을 본다고 보는데 제가 카메라 보다가 이게 몇 개를 이렇게 예, 보다 보니까 이제 잠시 헷갈리네요. 예, 우금치님께서는 제 채널의 묘미라고 하십니다. 아이, 제가 이게 참 그러네요. 예. 옆에서 같이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밤중에 저와 방송을 같이 할 사람이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주가 조작 개입 스모킹건 또 나왔다입니다. 자, 김건희 주가 조작 개입 스모킹건 또 나왔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사실 앞서서 제가 어떤 주제를 다뤄봤나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전에도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요. 아니, 한 번이 아니지. 꽤 여러 번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요, 방송을 했는데, 방송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진짜. 예, 여하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제가 뽑아와 봤습니다. 자,
이번에 드러난 김건희 주가 조작 개입의 스모킹 건은요, 어떤 사람의 진술서입니다. 김건희와 함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쩐주였던 사람이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라고 폭로를 한 거죠. 사실 문제가 좀 있었어. 이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 영원히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가 왔어.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더니 어우 세상에, 김건희도 해. 김건희도 하니까 계속 해. 야, 한번 밀어붙여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고스란히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그 진술서가 이번에 공개됩니다. 김건희가 단순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쩐주였던 게 아니라 다른 쩐주들을 끌어넣을 수 있는 이른바 선전도구 혹은 유인책 이런 거였던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왜 이게 뭔데? 내가 하기 싫은데? 야야야, 장용진도 이거 해. 장용진이 이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니까 너도 들어와. 자, 이렇게 제가 쓰이는 경우가 뭐 있었다고 하죠, 옛날에. 네, 알고 봤더니 저를 제 이름 팔아가지고 뭐 누가 장난질을 쳤던 모양이에요. 조기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입을 틀어막는 바람에 못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생기진 않았습니다만 뭐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런 방식에 쓰였대. 야, 김건희도 여기 투자해. 야, 근데 네가 투자를 안 해? 야, 해. 즉 뭐냐? 소위 말해서 앵커 투자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는. 자, 이쯤 되면은 단순히 이익을 받거나 누구 말 맞다나 계좌를 활용당해서 이용당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주범에 해당하는 거죠. 핵심인 겁니다. 자, 여러분, 임창정 씨인가요? 임창정 씨가 최근에 투자 사기 사건으로 대단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곤욕을 치른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 사기를 벌인 범인이 임창정 이름을 수시로 써먹었을 뿐만 아니라 임창정이 그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줬기 때문인 거죠. 자, 그 역할과 비슷한 지위였다. 김건희는 그와 비슷한 지위였다는 것이 드러난 문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나왔다고.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스모킹건 얘기입니다. 사실 김건희 스모킹건은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차고 넘치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녹취록도 있죠. 전화 녹취록. 12시에 때려주삼. 얼마에 때려주삼? 3,300원인가요? 3,800원인가요? 12시에 8만 주 때려주삼. 그 녹취록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금감원 사건 번호 133번도 있습니다. KBS가 참 비겁한 게 금감원 사건 번호 133번 이런 기사는 보도를 안 해. 대도 안 하게 김경록 PB 인터뷰 1시간 가까이 한 것을 한 10몇 초, 20몇 초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와는 전혀 상반된 얘기로 딱 잘라서 쓰면서 이런 것들은 겁나나 보지. 보도를 안 했어. 결국에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죠. 여튼 금감원 사건 번호 133번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스모킹건이죠. 녹취록이니 문자 메시지니 한두 가지가 아니죠. 녹취록 하나만 있다. 그러면 좋아. 아닐 수도 있다 쳐. 문자 메시지만 있다. 좋아. 아닐 수도 있다 쳐.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거잖아. 자, 검찰은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10년치 가족 단톡방을 모두 압수한 다음에
그 중에서 딱 3개의 문장을 뽑아서 유죄의 증거로 씁니다. 각각의 문장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시간차가 있는 건데 그 시간차가 있는 거를 마치 하나로 묶어서 하루에 뭔가 대화가 된 것처럼 혹은 연속으로 대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그렇게 해서 유죄 증거로 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스모킹건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검찰도 윤석열도 배째라 하고 있죠. 이쯤 되면은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니들 인간이냐? 라고 물어봐야 정상 아닌가요? 금감원 사건 번호 133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금감원의 조사 기록입니다. 2012년에 금감원과 증권거래소가 포착한 이상거래 징후였고 그리고 이 이상거래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잘 안 하죠. 자, 이 자료는 결국에 법정에 제출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봐요. 당시 한국거래소에 포착된 게 없었냐? 검사가 얘기합니다. 있다. 남부지검에서 금융조사부까지 의뢰된 게 있는데 수사하러 가지는 않았다. 사건 번호 133번 검찰도 알고 있었지만 뭉갰다는 얘기죠. 이때가 언제? 2012년입니다. 2012년이면 뭐? 결혼하고 난 다음 아니야? 그지? 자, 여기에 또 다른 전주의 제보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각종 뭐 스모킹건이 쌓여 있는데 이번에 제보된 전주의 제보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댔던 사람입니다. 13억인가? 이 정도의 큰 돈을 댔대요. 가족들의 돈까지 박박 긁어 모아서 투자를 했답니다. 자,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우리가 보통 이중필이라 그러죠. 그 이중필 씨한테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계좌와 자금은 주가 조작 선수가 의해서 쪼물락되는 거죠. 주가 조작에 쓰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증권거래 영원히 못 하실 수 있어요. 영원히 못 하십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사실 확인서로 만들어졌고 이것이 법정에도 이번에 제출이 됐어요. 이 사실 확인서는 원래 뉴스타파에 처음에 제보 형태로 왔다고 합니다. 정태호 의원인가요? 예, 정태호 의원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고 이것이 뉴스타파에까지 흘러갔다고 하는데 자, 그동안 이것이 공개가 안 됐을 때 한 2년 가까이 공개 안 되고 있었다가 이번에 법정에 이 자료가 유사한 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번에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이분이 쓴 사실 확인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와 부모님의 사업관계로 30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우회 상장을 하면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며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한 원금의 이자 20%를 주겠다며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수 이중필을 통해서. 2010년 1월 23일 권오수 대표가 저를 만나 삼성 우크우드 호텔 5층 커피숍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땡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식을 맡기면 잘 관리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땡땡, 소위 말하는 이중필인가 하는 그 사람인 거죠. 주가 조작 선수. 이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맡기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증권회사에 전화가 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은요, 앞으로 주식 거래 영원히 못 하실 수 있어요. 겁이 덜컥 났겠죠. 그래서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빠질게. 자, 그래서
이종필 씨가 그 얘기를 권오수한테 했다는 거야. 아유, 양모 씨가 빠지겠대요. 그러니까 권오수가 전화를 해가지고, 니만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여러 명 있어. 김땡땡이도 있고, 김건희도 있고, 또 다른 주주들도 많아. 야, 그러니까 믿고 한번 투자해봐.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사람 중에 뭐가 있다? 김건희도 있더라.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 나 주가 조작 여기 걸릴 것 같아. 나 걸리면 큰일 나. 나 빠질래. 빠질래 하는데 빠지긴 어디 빠져. 야, 김건희도 거기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때 야, 결정 이렇게 해. 라고 유인하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김건희라는 사람이 써있던 거예요. 야, 김건희도 투자하는데. 마치 그런 거지. 야, 이재용도 여기 투자했어. 삼성의 이재용도. 그래? 그럼 나 투자할까? 이런 거죠. 그 정도로 김건희가 그 주가 조작 판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꽤 큰 손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 계속 나 투자할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런다? 야, 역시 너 최고야. 너 이 바닥에서 날릴 거야. 이게 잘 되기만 하면야. 너 말이야. 이 배짱 대단하다고 이 동네에서 너 이름 날릴 수 있어. 여자가 이러기 쉽지 않아. 정말 대단해.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고스란히 이 자필 진술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김건희라는 사람이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라 다른 투자자를 끌고 올 수 있는 유인책 혹은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꽤 유명한 사람,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단순히 내가 돈을 좀 맡겼을 뿐인데,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주식 투자 잘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돈을 맡겼을 뿐이고, 내 계좌는 이용을 당했을 뿐이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소 라고 설명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또 다른 그런데 여기에서 김건희 스모킹건,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라는 스모킹건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필 진술서가 있다고 했지만 자필 진술서 외에 또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게 뭐다? 이번에는 그 자필 진술서가 자필 진술서, 누군가의 진술이 아니라 꽤 그럴싸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번에는 물증 같은 겁니다. 자, 최근에 법정에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 선수 쪽에서 김건희에게 돈을 보낸 흔적이라고 하죠. 자, 꽤 여러 차례에 걸쳐서 4,700만 원이라는 돈이 송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송금에 사용된 계좌는요, 권모 씨 소유의 계좌였습니다. 이 권모 씨는요, 주가 조작 선수 이종필 씨의 당시 동거인이었대요. 그래서 동거인이었는지 하여튼 이종필 씨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그때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나던 사람이 권모 씨였다는 거예요. 이 권모 씨 계좌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돈을 4,700만 원,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보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그 검사가 신문을 해요. 그거 어떻게 된 돈입니까? 이 돈거리는 왜 했어요? 이종필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요. 다른 건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 투자 안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돌려준 겁니다. 다른 거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게 돼가지고 돌려준 겁니다. 뭐예요? 또 다른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었다는 의미로도 들리죠. 아니 주가 조작 선수한테 돈이 갔어. 그러면 예. 이 사람이 뭐 다른데 뭐 할 건데 이 사람이 뭐 저 돈 그 돈 받아가지고 뭐 스포츠 토토라도 투자를 하나? 뭐 도박하나? 뭐 어디 저기 카지노 해외 카지노 가가지고 뭐 슬롯머신이라도 땡기나? 아니죠. 주가 조작에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즉 다른 주가 조작을 하려다가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오늘 제시한 이 두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김건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꽤 알려진, 이른바 주가 조작판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김건희 이름을 대면은 다른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었다. 누구 하나 따라 이런 사람은 앵커 투자자, 다른 투자자를 끌고 올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죠. 자, 그리고 앞서서 금감원 사건 번호 133번처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꽤 여러 기관에서 포착됐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양모 씨 같은 경우에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투자 앞으로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알았다는 얘기지. 그리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 다른 곳에도 투자를 해서, 즉 주가 조작을 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증거는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 또 하나가 추가된 거죠. 이거 이대로 끝나도 될까요?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윤석열 정권은 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그 거부권 행사를 그대로 관철시켰죠. 지금 쌍특검, 50억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모두가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영원히 이 쌍특검이 안 만들어질 것처럼, 아마 선거 전에 이거 안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거겠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지가 천년왕국이라도 누릴 수 있는 줄 아나 보지. 자,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니죠.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어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했습니다. 이 KBS 기사 제목인데요.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래. 여사라고 안 붙였다고 징계받는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여사를 붙였나 보네. 김건희 여사특검이라고? 참. 진짜 KBS도 없어져야 될 때죠. 검찰만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참 쪽팔리지도 않나? 기자가 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나 기자네 폼 잡고 지보다 약해 보이고 힘없는 사람들 짓누를 때는 기자이고 권력 앞에서는 굽실대는 게 그러면 그게 기자야? 이게 이래놓고 국민들한테 시청료 달라고 할 그게 진짜 뻔뻔스럽죠.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자, 여튼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재발의됐습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요, 단순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포함된 게 아니라 김건희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다 포함하는
이른바 김건희 종합특검입니다. 아직 국회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 임기 전에 이 특검법 통과될 수도 있어요. 통과되기 위한 몇 가지 그게 있죠. 고비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법사위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것이 통과되면은 바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관철이 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하나가 걸림돌이 있죠. 예, 조정훈입니다. 조정훈 아직도 꼼짝 안 하고 있고요. 이 꼼짝 안 하는 조정훈을 김진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개새끼들이죠. 한동훈은 맨날 뭐 특권과 반칙 어쩌는데 이거 반칙 아니야? 원래 그 자리 이른바 비교섭 단체 몫이어야 하죠. 그런데 조정훈이 차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조정훈만 없으면 김건희 특검법 다시 재발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로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시간 끌고 있는 김진표는 우리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진짜 두고 봅시다. 아유, 진짜.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김진표 같은 놈을 의장으로 앉혀줘? 김영주 같은 것들을 부의장으로 뽑아줘? 자, 뽑아준 놈들이 있죠. 김진표도 그렇고요. 김영주도 그렇고요. 둘 다 이낙연 쪽에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개혁을 못했는지, 개혁다운 개혁을 못했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국회의원 18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저렇게 느긋하게 할 것 안 하고 딴짓하고 있었으니 여기 지금 권인숙 의원이 있는데 이 권인숙 의원도 솔직히 여기 나올 자격 없죠. 권인숙 의원 국회의원 하면서 패미 이런 거나 떠들고 다녔고 박원순 시장 뒷담화 까는 데 앞장섰을 뿐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어요. 이제 다급하니까 선거 앞두고 다급하니까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뭐 발의한다고 설치는 것 같은데 진작 좀 하지. 180석을 가지고 딴 데 쓰니까 관심이 다 딴 데 가 있으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연불은 안 하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개혁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가열차게 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인숙 의원 선거 앞두고 선거운동으로 이런 짓 한다라는 비난을 안 받으려면 가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시험 하루 앞두고 벼락치기 한다 이딴 소리 안 들으려면요 남은 기간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좀 박이 터져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 4년간의 이 실수를 그나마 만회하는 게 될 겁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주 의원이 사퇴했느냐? 아직까지 사퇴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퇴했다는 소리 없으니까요. 사퇴하라고 요구를 해야겠죠. 아싸 대박님, 조정훈 제발 떨어져라 라고 하셨고요. 파란 하늘 파란 세상님, 조국혁신당 더더더 열렬히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EQR님, 가발이라도 벗겼어야죠 하셨고요. 정금희님, 김진표는 윤석열 정권의 도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커피콩콩님, 4월 10일 심판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4월 10일에 꼭 심판합시다.
자, 예, 유삼영 후보가 유튜브를 개설했나 보네요. 유삼영 TV. 예. 지금 동작을 해서 악정고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약간 좀 깽판을 치고 나가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힘들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도 개설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QR님, 장용진 TV가 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님께서는 김진표 민주당에서 호적 파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이디얼님, 요즘이 참 무법천지 같다. 라고 하셨고요. S채님, 조종훈, 내가 저래서 소수정당 안 믿어요. 사실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민주당이 소수 정당들을 원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석을 나눠주고 하는 거 뭐 좋아요. 그 비례대표 의석 민주당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소수 정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 좋은데 참 그런 면에서 보자면 소수 정당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이번에 진보당 같은 경우도 조금 국회 그 의석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지금 활동이 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전에 진보당 정말 눈에 확 띄는 그런 플랜카드 잘 걸고 여기저기서 많이 움직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시원하게 잘 했는데 글쎄 최근 들어서 이 뭐 협상 이런 데 집중하나 보죠. 잘 안 보이는 게 좀 아쉽고요. 기본소득당도 지금 선거에 너무 관심을 쏟는 게 아닌가. 기본소득당을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 준 이유는 윤석열 정권과 정말 비타협적으로 정말 잘 싸워주기 때문인데 또 약간 또 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보게 되네요. 자, 보리수 열매님, 언론도 다 정리 좀 해야 한다고. 아유, 그럼요. 예, 지금 솔직히 신문 볼 게 없잖아. 똑같은 기사만 나오지 않습니까? 조중동 있으면 우르르 몰려 따라가서 받아쓰기만 하는 거. 그런 신문을 우리가 왜 더 봐야 되죠?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털에 보면은 같은 기사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하나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꽤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일인데 왜 이게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언론들은 없어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받아쓰기 하는, 뭐 받아쓰기가 이제 뭐, 아휴, 참. 자, 사운드 오브 레인님, 예,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슈퍼챗 보내주신 사운드 오브 레인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슈퍼챗이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뭐 슈퍼챗 보내달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그래도 없으면 좀 서운해요. 근데, 예, 오늘, 예, 또 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